안구돌출과 기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돌출은 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눈이 돌출된 분들. 크게 염증성, 비염증성, 자가면역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암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그레이브스병으로 이렇게 봅니다. 염증성은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염증이 생기면서 눈을 밀어내는 것. 염증성은 아니지만 눈 내부의 순환 장애로 인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고 그러면서 눈이 근육이 부으면서 눈을 밀어내는 비염증성이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암병증으로 인해서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거나 갑상선 수치가 떨어져도 또 후유증으로 안구 돌출이 있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주로 여성분들 20대에서 50대 사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뉴런 신경계. 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소화가 안 됩니다. 위와 소장, 대장, 특히 대장 쪽에는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과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민. 뭐에 과민하냐?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과민한 겁니다. 설사였다, 변비였다 그런다. 위장 쪽. 신경성이란 말 씁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을 쓰면 소화가 됐다가 안 됐다가 유산이 많이 분비됐다가 유산이 적게 분비됐다가 또 신경 쓰면 위장근육이 꽉 조이면서 유산이 역류되는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식도까지 막 유산이 역류돼서 식도를 염증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기는 머리에 있는 신경을 두뇌라고 하고 장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를 장뇌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에서 뇌의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래서 장뇌.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장에도 항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먹으면 장이 예민해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설사했다, 변비였다 그래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갑상선에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항진이라는 것은 화병입니다. 뭐가 저하가 됐다는 것은 기능이 약해진 거지만 항진이라는 것은 기능이 활발해진 겁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맥박도 빨리 뛰고 눈도 충혈되면서 돌출되고 근육도 부어오르고 대사가 빨라지면서 뭘 먹어도 배고프고 그러면 살도 마르고 화가 자꾸 나고 열도 자꾸 나고 식은땀도 나고 자꾸 대사가 빨라지는 겁니다. 대사가 빨라졌다고 에너지가 높아졌느냐? 에너지는 진동수는 더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존 모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같이 싸워야지. 때리기만 해봐 확 그냥 나도 확 할 거야. 공격할 거야. 아니면 상대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참아야지. 그냥 도망가야지. 회피해야지.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도망가기보다는 공격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화나 죽겠네. 화도 막 나는데 이거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내가 화가 특히 간의 병이 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분노와 연관되기 때문에 간이 해독이 안 되면서 간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해독이 안 되고 그러면 해독이 안 된 뜨거운 피들이 눈에 가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눈의 근육을 붓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암병증,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암병증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 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우리 서로 싫어. 60조의 세포들이 너 싫고 너 나 싫고 간이 심장과 소통이 안 되고 심장과 뇌가 소통이 안 되고 위장과 대장이 소통이 안 되고 따로따로 서로 공격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높여줘야 됩니다. 저진동 상태.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포를 쪼개면 퀀텀이라는 아주 미세 입자, 그걸 보면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입자의 성질, 직진으로 가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 물결치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 그래서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특성은 파동이 있다는 것, 주파수가 있다는 것, 진동을 한다는 것,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것, 또 열이 있다는 것. 에너지가 없으면 몸이 차집니다. 한마디에서는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병은 기가 막히거나 기가 부족하거나 에너지 부족, 에너지 막힘. 그래서 눈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저진동 상태가 되면 경직이 일어나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기공, 우리가 기공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내가 신체에 접촉은 안 하지만 에너지가 센 사람이 에너지가 약한 사람한테 기를 보내주는 것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특징은 에너지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에너지가 센 사람이 에너지 약한 사람한테 에너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강한 사람, 에너지가 센 사람한테 오늘 기받으러 가야지. 유명한 깨닫는 사람, 어떤 길을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가 셉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받아야지. 어떤 강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길을 깨닫는 사람은 에너지가 셉니다. 가까운 데 가서 5m 이내에 가서 오늘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길을 받고 왔어. 또 젊은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 젊은 사람은 기가 셉니다. 기가 약한 분이 막 젊은 사람 막 기가 막 이렇게 막 센 사람한테 오늘 치료도 받았지만 기도 받았어. 에너지의 특징. 그래서 외부에서 기를 받는 겁니다. 자연의 숲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자연의 숲에 막 측백나무가 올라가고 소나무가 올라가고 꽃이 활짝 피고 막 생명이 가득한 곳에 사람이 기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걸 사람은 좋아합니다. 공원이나 산책, 이런 자연의 기를 받을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 항상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씩씩한 사람, 활발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세기 때문에. 기가 세면 기가 충전하면 아름다워집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셀프 충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셀프 에너지 충전법. 내가 손바닥이 에너지 충전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딴 사람한테 에너지 보내줄 때도 에너지 장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가까이 가서 에너지 센 사람 옆에 살짝 있어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몰래 에너지 기받았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줄 때 손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손으로 에너지를 신체 접촉하지 않고 에너지를 손으로 기공 쏘듯이 에너지를 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가 셀 때 약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몇 명 하다 보면 기가 빨렸다고 지쳐합니다. 자기 셀프 에너지 충전법은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굳어지고 딱딱했다는 얘기는 자기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물질화돼 가는 겁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셀프 충전. 손이 찬 경우는 에너지를 이렇게 36번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따뜻하게 해서 에너지 충전. 찜질하는 게 아닙니다. 찜질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걸 넣어주는 겁니다. 에너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뜨거운 기운이고 에너지 자체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수건 찜질하고 틀립니다. 에너지를 셀프 충전, 기공, 안구 돌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